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 제88회째입니다. 우연히 오늘이 88회째인데요. 신년에 아주 좋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88이. 복이란 뜻인데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개묘년 나라 운세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나라 운세. 제가요 좋은 내용만 모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시청하시죠. 먼저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새해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묘년 토끼띠 해를 맞이해서 경호생각 구독자 여러분에게 그동안 구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요 금년 한 해를 잘 보내려면 나라 운세가 어떤지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운이 아무리 좋아도요 나라 운이 나쁘면 그렇게 크게 좋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분이 좋아야 내 운도 좋아지죠. 그래서 오늘은 새해맞이 나라 운세를 역술인 그리고 점술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진단을 한 몇 분의 영상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한해서 게시자의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였다는 것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역술가들의 진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상사주를 전문으로 연구하신다는 김대영 교수가 강의한 내용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아주 저조한 걸로 나타나 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걸 고통하고 감수할 수 있겠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뿌리에 소위 인묘진이란 간목의 뿌리를 존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이익에 처해도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회생할 능력과 가능 수치를 무한한 가능성을 보일 수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는 심산진로 컨설팅이라는 역술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 예상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3년 내년 중에는 휴전 형식으로 종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은 실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어서 심산 선생께서는 2024년에 국운도 진단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2024년 그러니까 갑진년이지요. 내년 23년, 후년이 24년 갑진년 하반기 7월경부터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있고 7월경부터 대한민국 국운이 급상승을 해서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해운신녀 이혜령 보살에 대한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의 흐린 물도 너무 많이 고여있는 물도 있어. 근데 그 물이 새물로 바뀌게끔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가 봐. 이보시게나들 그거는 아니야. 구중물이 쌓여있는 걸 갖다 지금 당장에서야 내년에 경기가 좋아진다. 어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 그 구정물을 갖다가 맑게 정화를 시키는 그 과정도 필요한 것이고 그 그린물도 나라의 경제에 있어가지고 흐린물 다 걷어내고 나서야 그것도 새물로다가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인데 어떻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난다. 내년에 쭉 딱 해서 살아난다. 나는 그 말 못해드리겠어. 정말 참 옳은 말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이번에는 용도사라는 분의 중국 진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중 갈등의 재점화. 2023년은 중국의 도발적인 행동이 예측됩니다. 내전, 참전, 미중 갈등 이런 강경 노선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중국의 리더
진평이 형님은 내년 한 해를 뚝심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한 해가 되겠습니다. 주변에 만류를 한다던가 지금 퇴진 이야기가 한참 나오고 있지만 당분간은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강제적인 행동, 이것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심하면 제2의 천안문 사태까지 예측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23년 이 시기는 중국의 리더로서 저항을 뚫고 한판 승부를 벌리는 그러한 시기가 됩니다. 당장의 퇴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행동에 대한 부작용이 그 다음에 즉 2024년 정도에는 지금까지 여러 역술가와 미래 예측가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계묘년이라는 뜻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용이 조금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누르시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공부에 관심 있는 분만 남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머리 아픈 내용은 아니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간략한 상식만 뽑았습니다. 계묘년이라는 것은요, 가불병정 무기경신이라는 그 천간 중 제일 마지막 간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간지라는 게 뭐냐? 간지는 10간 12지가 있는데요. 10간에는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매년 한 해의 앞자리로 사용하는 10간이 있고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해가지고 또 매년 그 10간 밑에 달아서 쓰는 지지로 10간 12지가 어울려서 천간이 됩니다. 그런데요, 천간은 옛날에 날짜나 달, 연도를 셀 때 사용했던 그 용어의 총칭인데요. 그걸 10간이라고 하는데 10간은 보통 12지지와 함께 사용되기 때문에 10간 12지 또는 천간 지지라고 합니다. 이 10간 12지를 활용해서 60갑자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용도로 우리 선조들은 쓰고 있었지요. 그러면 계묘년의 천간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묘년 즉 2023년은요 10간의 마지막 간지이므로 노련함, 지혜, 상생, 화합의 의미를 가지며 오행상으로는 수에 해당하고 색으로 보면 검정색에 해당한답니다. 12지지로 보면요 묘는 토끼란 뜻이기 때문에 토끼의 그 영민하고 날쌔고 온순하고 활동적인 동물의 한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묘년은 60갑자로 보았을 때 동쪽에 해당하고 계절상 1년의 봄에 해당하고 하루 중에서는 춘분이나 추분 때 해가 떠오르는 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묘는 검은 토끼, 이게 계자가 검은 뜻이잖아요. 오행상은 수에 해당하지만 검은 뜻이기 때문에 검은 토끼로 칭하고 이 검은 토끼 해는 지혜롭고 상생 화합하는 토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묘년은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딘 봄의 해이므로 금년 우리나라의 국군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변화와 희망의 싹이 트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계묘년은 천을 귀인의 해라고 합니다. 이 사주에서는 천을 귀인이 들어있으면 주변의 도움으로 좋은 기운이 충만해지고 부귀 영화가 있다 라고 명리학적으로 풀이하는데요. 우리나라 국군이 여기에 있다 라고 합니다. 아무튼 계묘년의 천기를 보시는 분들 말씀은 토끼의 그 커다란 귀처럼 듣기를 잘한다면 귀인을 만나 은혜를 입을 것이나 그러지 못하면 검은 토끼의 해가 혹독한 시련을 줄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따라서 윗사람의 조언을 받고 몸가짐 마음가짐을 가지런히 한다면 하늘의 도움을 받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조언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